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 시간 그래프고 A, B, C 구간에서 물체는 각각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일단은 가속도가 각 구간에서는 동일하다 했어요. 자, A 구간은 보면 위치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 속도가 점점 오른쪽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가속도가 0보다 큰 상황. 자, B 구간에 지나가니까 B 구간은 이 속도가 플러스 방향의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0이 됩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음인 상황. 자, C 구간에서 봤더니 C 구간은 음의 속도가 계속 크기가 증가하네. 그러면 음으로 속도가 변하는 상황이니까 가속도는 여전히 0인 상황인데, 이 BC 구간 사이에서 요 점의 의미가 여기 위치를 찍고 다시 돌아가는 모양새네. 그러면 요거는 반환점이다. 운동 방향이 변하고 있다 이거죠. 기니디 이런 것은 기억. A에서 속력은 점점 증가한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가속도의 방향은 B에서 C에서가 반대가 이곳으로 갔죠.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의 방향은, R자 힘이라는 거는 결국 가속도를 결정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R자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이 두 번 변했니 이렇게 묻는 거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한 번 변했죠. A에서 B로 넘어갈 때.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억 1번.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두 물체 A, B의 위치 시간 그래프, 기울기는 속도를 나타내고 있을 거고, A를 보니까 A는 기울기가 계속 동일하네. 그럼 A는 등속도 운동. 자, B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처음엔 다 음인데 음으로 속도의 크기가 작다가 점점 음으로 속도가 크기가 빨라지네. 그러면 얘는 음으로 속도가 커지고 있으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다 이거죠. 기니디 보면 기억 0초부터 4초까지 A는 등속도 운동한다. 맞죠? B의 평균 속력은 0초에서 2초까지가 2초에서 4초까지보다 작다. 얘는 점점 빨라지는 상황이지. B는 그래서 0초에서 2초보다 2초에서 4초까지 보다 작다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D가 0초부터 4초까지 A와 B의 이동 거리는 같다. 반환점은 없어요. 그러면 결국 2m 플러스 2m라는 위치에서 마이너스 2m라는 위치로 마무리됐으니까 돌아간 사람은 없으니까 A, B 모두 동일하게 마이너스 4만큼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동거리 똑같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두 자동차 A, B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인데 T0 짧은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두 번 찍었댄다. 자, A 자동차는 T0라는 시간 동안 1.8m 결승선 남겨놓다가 1.2m 결승선을 지나갔어요. 총 3m 이동했네요. 자, B는 1m 남겨놓고 있다가 1m 넘어갔네. 그러면 2m 이동했어요. 두 자동차는 등속 직선 운동했다 했으니까 이 시간을 몰라서 정확한 속도는 모르겠지만 A가 B랑 비교하면 속도가 몇 대 몇이다? 3대 2다. 그건 알 수 있겠네요. 기니디 보면 기억. 결승선을 통과할 때 속력은 언제나 똑같지. 지금 A, B는 등속 직선 운동하니까. 그러면 결승선을 통과할 때 속력도 A가 B보다 3대 2로 더 크다 돼야죠. 맞다. 니은 A가 B보다 결승선에 먼저 도달했다. 자, 그러면 A가 도달할 때 B의 모습을 볼까? 자, A가 1.8m 남은 상태다. 맞지? 그러면 A가 1.8m로 왔을 때 3대 2로 가기 때문에 A가 1.8m로 오면 B는 1.2m로 오겠지. 근데 B가 지금 1.0m 남겨놓은 상황이니까 1.2m 가면 B는 이미 결승선을 넘어갔죠. 0.2m. 그럼 결승선에 누가 먼저 도달했냐 물었으니까 B가 먼저 도달했죠. 그래서 틀렸고. D가 A가 결승선에 도달하는 시각은 촬영한 순간부터 T0로 표현했을 때 몇 초가 지났을 때냐 물었네.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 하니까 남은 거리가 1.8이죠. 그 다음에 T0초 동안 총 간 거리가 3m 같고, 그러면 3에 1.8이면 5분의 3 맞네요. 그러면 1.8m 갔을 때는 5분의 3 T0, 0.6 T0 맞죠? 답은 기디 4번. 정지한 학생 A가 오른쪽으로 직선 운동하는 학생 B를 가로 길이 25cm 창문으로, 여기 25cm인가봐, 창문으로 이제 보고 있다. 자, 학생이 지금 움직이는 게 창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창문으로 봤을 때는 좀 멀리서 보니까 좀 작게 보이겠지. 여기서 이제 창문까지의 거리는 1m, 실제 학생 B까지의 거리는 20m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상태로 보고 있다가 학생이 조금 이동했어.
그러면 이제 학생이 여기 이제 이렇게 보일 텐데 창문으로 보면 요 간격이 보이겠죠. 간격 요만큼 같다고. 자 근데 실제 B의 이동 거리는 이만큼이겠네. 요건 닮은 B 적용하면 20배 되겠네요. 20배. 그러면 창문으로 보고 있는 학생 B의 속력보다 실제 B의 속력은 20배 더 크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학생은 일단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자 0초일 때 5cm 위치에 있다가 1초 지나니까 5cm 가서 10cm 위치에 있네요. 그 다음에 2초일 때는 20cm라는 위치에 있고. 오케이. 그러면 기억 0초에서 1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창문상에서 봤을 때 5cm지만 요게 20배 실제로 이동한다 맞지? 그럼 20배 하면 100cm, 1m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1초에서 2초 동안 평균 속력은 자 1초에서 2초까지 창문으로 봤을 때 10cm 20배 하면 200cm를 1초 만에 갔으니까 평균 속력은 2m/s 맞죠? 그 다음에 디귿 0초에서 2초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하였다. 일단 0초에서 1초랑 1초에서 2초가 속력이 같았다면 또 5cm 이동했어야 되는데 10cm 이동했죠. 그래서 일정한 속력은 아니다. 틀렸다. 답은 기니 4번. 그림은 직선경로를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네요. 그러면 기울기 4초 만에 속도가 8에서 0으로 줄었네. 그러면 4초 만에 8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2m/s 제곱이 기울기 가속도고. 그 다음에 그동안 변이는 물어보면 얘가 4초 동안 8에서 0 그럼 평균 속력 4로 이동한 거랑 똑같다 알죠? 그러면 4로 4초 이동했으니까 총 16m 이동했겠네요. 자, 길이 보면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 맞고. 그 다음에 0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 변이를 우리가 구한 거긴 한데 뭐 반환점이 없잖아. 그러면 이동 거리도 매나 16m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2초일 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같다.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서로 같으면 속도의 크기가 빨라져야지. 느려지고 있죠. 틀렸다. 반대다. 답은 기니 3번. 그림은 가속도 시간 그래프. 물체의 가속도가 총 시간 구간 3구간으로 변하고 있네요. 자, 물체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정지하고 있는 물체의 모습에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물체는 0초일 때 정지 상태로 출발을 했고 가속도가 플러스 2로 2초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2초 뒤에 얘는 속도가 4가 되었겠네요. 여기 2초 1대의 모습이 되겠죠. 속도는 4m/s. 자,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까지 2초 구간에는 가속도가 0이야. 그러면 등속도 운동할 거니까 4m/s로 쭉 가게 될 거다. 요게 4초일 때 모습이네요. 자, 그 다음에 4초에서 6초까지는 2초 동안 가속도를 마이너스 4. 제법 크게 긋었어. 자, 가속도가 갑자기 마이너스 4m/s 제곱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요런 운동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점은 반환점이라 했어요. 자, 4m/s인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4니까 얘는 정지를 찍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초밖에 안 걸려. 그러면 5초가 되는 순간 정지를 하고 마이너스 가속도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1초가 더 남았다 맞지? 6초인 순간은 반환점을 기준으로는 항상 반환점을 찍기 전과 찍고 나서의 시간이 동일하다면 같은 위치의 모습을 할 거다 알겠지? 그래서 6초인 순간에는 4초일 때와 똑같은 위치로 돌아와서 속도의 방향만 반대로 된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다 알죠? 기니 뒤에 보면 기억 0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총 따로 구분해서 구해야겠네. 0초에서 2초 등가속도 운동 평균 속도 2m/s로 2초 4m 2에서 4초 4m/s로 쭉 2초 이동 8m 그래서 도합 12m 이동했네요. 틀렸고 니은 5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반환점 맞죠? 그 다음에 디귿 4초에서 6초일 때 위치는 서로 같다.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답은 4번. 는 직선 도로에서 0초일 때 자동차 A가 기준선 V0로 통과하고 B가 정지 상태로 A와 같은 방향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0초에서 4초까지 A, B의 이동 거리는 서로 같다 했는데요. 자, 0초에서 4초까지 가속도 모습이 이렇네. 보면 A가 가속도 1로 2초, A가 그 다음에 가속도 2로 2초. 그러면 A의 모습을 보면 A는 처음에 V0. 자, 2초 동안 가속도 1로 가속돼서 2가 더 붙었겠죠. 그러면 2초 후에 V0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가속도 2로 2초 더 붙었으니까 4가 더 붙어서 2초 이후에는 V0 플러스 6. 요렇게 이제 운동하는 게 A의 모습이고, B의 운동은 처음에 정지였죠. 처음에 정지고 가속도 3으로 2초. 그러면 정지에서 가속도 3이니까 속도가 6이 되었겠네. 그 다음에 가속도 2로 2초 더 가속됐으니까 속도가 4가 더 붙으면서 속도가 10으로 마무리되었다. 근데 총 이동 거리가 똑같다 했으니까 요 이동 거리를 맞춰줍시다. 자, 처음에 2초 이동 거리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평균 속도인데 2로 2초 곱하면 똑같을 거니까 2v0 플러스 2 이렇게 이동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서 2로 곱하면 똑같을 거니까 2v0 플러스 8 이동했다 볼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B는 그 거리가 바로 나오겠네. 평균속도 3으로 2초 이동했으니까 6m. 그 다음에 평균속도 8로 2초 이동했으니까 16m. 그래서 도합 22m 이동시키면 되네. 그러면 A도 다 더해서 4v0 플러스 12 22m. 그래서 v0가 3m/s다. 그래서 답은 3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P점과 Q점을 각각 6m/s, 4m/s로 이동하면서 10m 간격이다 맞지?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 요 구간은 평균 속도가 5m/s고 요게 10m 이동하는데 2초 걸리는 구간이겠네요. 그러면 2초 만에 속도가 6에서 4로 줄었네. 그러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1m/s 제곱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PS Q까지 평균 속력 5m/s 맞고, 니은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1이다 맞고, 그 다음에 딕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PS Q, Q에서 R 비교하래요. Q에서 R은 4m/s를 정지시켜야 되니까 속도 변화량만 살펴봐도 속도 변화량이 2, 마이너스 2인 게 PQ 구간이고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4인 게 QR 구간이네. 그러면 걸리는 시간이 2배. 초로 따지면 4초, 2초 이렇게 걸리겠네요. 그래서 PQ가 QR보다 작다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 그림과 같이 자동차가 기준선 A를 속력 V로 통과하는 순간,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기준선 D에서 정지했다. 자, 근데 구간을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자는 게 아니라 길이에 따라서 일정하게 자른 이런 대표적인 문제에서는 우리가 속도 변화량보다는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 EAS 요 과속 구간 길이에 비례해서 자꾸 변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느려지는 정지로 느려지는 운동이니까 속도 제곱이 점점 감소할 건데 이 각 구간의 길이가 똑같다 보니까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 각 구간에서 일정하게 감소할 거다 이렇게. 그러면 속도 제곱에서 v 제곱에서 출발해서 감소 한 번, 두 번, 세 번 동일하게 감소해서 최종 0을 찍었네. 그러면 한 번에 3분의 1v 제곱씩 감소할 거니까 첫 번째 여기 이제 b를 지날 때는 3분의 2v 제곱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3분의 1v 제곱의 모습으로 지나가게 될 거다. 그러면 지나갈 때 속도는 루트 3분의 루트 2v, 요게 b에서 속도고 그 다음에 c에서 속도는 루트 3분의 1v 이렇게 되겠다. 그죠? 기니디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봅시다. 그러면 3s 만에 v가 0 됐네. 그러면 v제곱의 변화량은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할까 줄였으니까 는 2a s는 3s 만에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s분의 v제곱이다. 알겠죠? 그래서 크기를 물었으니까 맞네요. 그러면 니은 C에서 속력은 루트 3분의 1v니까 틀렸고, 그러면 D는 A에서 D까지 걸린 시간은 A에서 D까지는 평균 속도 2분의 V로 간다 맞지? V에서 0 찍었으니까 2분의 V로 3S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2분의 V분의 3X, 그래서 V분의 6S 맞네요. 그래서 답은 기D. 잠깐만. 자,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사람은 세 지점 각각 PQR 사이에서 운동할 때 평균 속력과 운동 시간이 나타난 것이다. 자, 일단은 뭐 등가속도 쭉 운동은 아닌 것 같아. 자, P에서 Q까지 V의 속력이 평균 속력이고 T초 운동했어요.
자,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는 2V로 평균적으로 갔는데 문제에서 Q와 R 사이의 거리가 PQ 사이 거리의 3배다 조건 줬어. 자, 그러면 PQ 사이 거리는 V로 T초 이동한 거리니까 QR 사이 거리는 3VT가 돼야 돼요. 그래서 2V로 이동을 하면 총 걸린 시간은 2분의 3T 되겠죠. 자, 그 다음에 R에서 Q까지 운동은 일단은 T초 돌아왔나봐. T초 만에 R에서 Q까지 돌아왔으니까 이동 거리가 똑같이 3VT다 맞지? 그러면 평균 속력 3V로 운동해야 한다 이거죠. 기니디 보면 기억 2분의 3T죠. 틀렸고 니어는 3V 맞고, 그 다음에 디귿 P에서 Q를 지나 R까지 운동하는 동안 사람의 평균 속력은, 자, 전체 시간 전체 이동거리를 나눠주면 돼. 자, 전체 이동거리는 둘이 더해서 4VT 이동했어요. 자, 걸린 시간이 T초와 2분의 3T니까 총 걸린 시간이 2분의 5T. 그러면 2분의 5T 만에 4VT를 갔으니까 평균 속력은 5분의 8V다 이렇게 해야지. 1.5V는 틀렸네요. 답은 니은 1번. 그림에서 등가 속도 직선한 운동하는 자동차의 모습인데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V 모습에서 3V 찍었네요. 자, 평균 속도 2V로 운동하는 구간이고 Q에서 R까지 보니까 평균 속력 비교해줬네. PQ가 QR까지의 2분의 1배이다. 자, PQ 구간에서 보다 2배 더 빠르다 했으니까 얘는 4V 평균 속도 찍어야 돼요. 그러면 마무리되는 게 5V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속도 변화량의 모습에서 시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했는데 P에서 Q까지 속도가 2V 변했고 Q에서 R까지도 속도가 2V 변하는 모양새네. 그러면 같은 시간이다 이거지. 자, PQ 구간과 QR 구간이 같은 시간인데 평균 속력이 2배 차이 나요. 그러면 이동거리 구간의 길이도 2배 차이 나겠네. 그러면 PQ 구간의 이동거리는 2분의 L이다 이거죠. 기니디 보면 기억 R을 지날 때 속력은 5V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는 2분의 1이다 맞고, 디귿 가속도의 크기는 물었으니까 이제 V에서 첫 번째 공간을 봅시다. V제곱에서 9V제곱 됐으니까 속도 제곱의 변화량은 8V제곱, 요게 2A S 2분의 1에, 그래서 가속도는 1분의 8V제곱. 그래서 디귿도 맞네요. 답은 기니디 5번. 과 같이 물체가 점 A, D를 지나는 과정에서 A, B, B, C, C, D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각 구간의 길이 L이고 X는 우리가 임의로 모르고 그 다음에 3L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안다 이제. 그리고 시간에 대한 조건이 좋네. 걸리는 시간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C에서 D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 자, 일단 구간의 길이를 L과 3L로 주고 시간이 같다는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평균 속도다, 그치? 같은 시간 T초라면 AB 구간 T초 걸렸고 CD 구간 가는데 T초 걸렸네. 그러면 같은 T초 동안 길이 L 가는 게 AB, CD 가는 게 3L, 3L 가는 게 CD 구간. 그러면 같은 시간 이동거리가 3배 더 기네. 평균 속도가 3배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평균 속도를 1대3으로 두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AB 구간의 마지막, 그 다음에 CD 구간의 처음을 지나갈 때 속도를 정의를 하자 이거죠. 근데 이때 변수를 두 개 쓰기보다는 한 개만 써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자, T초 후의 속도랑 T초 전의 속도 시간이 똑같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이 똑같다는 조건은 속도 변화량이 똑같다는 조건으로 쓸 수 있겠다 이것이. 그러면 A에서 V였는데 B로 갔을 때 좀 더 빨라져서 V 플러스 X를 쓰고 있으니까 좀 애매하네. 델타 V 증가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C를 통과하는 속도가 어땠길래 T초 다시 지나서 4V가 되었다 이렇게 할 거잖아. 그러면 이 4V라는 속도가 C에서 D로 가면서 델타 V만큼 또 증가하는 속도다. 그러면 C를 지날 때 속도는 4V에서 증가하기 전 델타 V 마이너스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나중 속도 더해서 2로 나눈 평균 속도 쓰자. 그러면 AB 구간의 평균 속도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 2분의 2V 플러스 델타 V. 그 다음에 CD 구간의 평균 속도는 2분의 둘이 다음에 8V 마이너스 델타 V. 근데 얘들이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 CD 구간이 평균적으로 3배 더 빠르다. 그러면
2v 플러스 델타 v보다 3배 더 크니까 3 곱해서 8v 마이너스 델타 v다 할 수 있겠네. 그러면 풀어주면 2v는 4 델타 v, 그러면 델타 v가 2분의 1v다 볼 수 있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속도가 다 나왔다 이거지. 그럼 얘는 2분의 3v, 얘는 2분의 7v. 자, 마지막으로 이제 x 그림을 찾아주면 되는데, 거리에 대한 정보는 시간 통해서 평균 속도로 가도 되지만 결국은 속도 제곱의 변화량, 등가속도 운동에서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 거리 EAS에 비례해서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처음 구간과 나중 구간 비교해 봅시다. 자, V였다가 2분의 3V 찍는 게 AB 구간, 요게 길이, 가속 구간 길이가 L 필요했어요. 가속 구간 길이 x를 모르는데 x 지나고 났더니 2분의 7v가 되었다. 그러면 속도 제곱은 v 제곱에서 4분의 9v 제곱 찍고 4분의 49v 제곱이 되었다. 그러면 속도 제곱이 4분의 5v 제곱 증가하는데 길이 L 필요했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4분의 40 v 제곱 증가했네. 그러면 v제곱이 8배 많이 증가했단 맞지? 그러면 길이도, 가속 구간의 길이도 8배 더 많이 필요하다. 답은 4번. 가출이 없는 빗면에서 위로 올라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네요. 자, PQ 사이 거리와 QR 사이 거리는 2배다. 그러면 요거는 ES, 요거는 S 이렇게 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이 Q를 지난 물체가 다시 Q를 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돌아오는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자, Q를 지나서 반환점이 위에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럼 반환점을 찍고 다시 Q까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과 반환점을 찍고 다시 R까지, R에서 R까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다 3배 더 크다. 자, 그러면 보통 반환점을 찍고 다시 돌아온다는 운동은 VT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VT 그래프는 전부 다 이런 방식이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반환점이고 반환점을 찍고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반환점을 찍기 전의 시간과 반환점을 찍고 나서의 시간이 같은 상황. 이렇게 되면 찍고 돌아오는 상황이 된다 이거죠. 자, 지금은 그 두 가지 상황이 다 찍고 돌아오는 상황인데 시간이 3배다 하는 거는 Q에서 반환점까지의 시간하고 R에서 반환점까지 시간 자체가 3배니까 어차피 돌아오는 시간은 또 대칭적으로 3배가 될 거라서 전체 합이 3배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러면 R에서 반환점까지, R에서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Q에서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배 더 크네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3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러면 속도가 3배 많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R을 지날 때의 속도를 우리가 V로 잡는다면 Q를 지날 때의 속도는 3V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리 2배인 거 이용합시다. 자, 문제가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자, P,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R, 요 상황인데 이게 ES, 이게 S인데 Q와 R을 지날 때의 속도가 3대 1로 묶였네요. 3V, V. 자, 그러면 속도 제곱 변화를 가는 게 좀 낫겠네. 3V에서 V. 그러면 속도 제곱 8V 제곱 변화시키는데 길이 S. 그러면 길이 ES는 16V 제곱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16V 제곱 감소해서 9V 제곱 된 거니까 이때 속도는 5V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P 지날 때 R 지날 때 속도 B 물었으니까 5V랑 V 해서 5대1. 그래서 답은 2번. 빗면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모습인데 P점과 Q점을 지날 때 속도를 잘 얘기해놨다 맞지? 그리고 거리비도 좋고. 자, 그러면 3D만큼 가속에 대해서 내려오면서 속도 제곱 변화량이 V제곱에서 16V제곱 15V제곱이 되었네. 그러면 3D의 15V제곱이니까 거리 D당, 길이 D당 5V제곱이다 생각해보면 4D만큼 이제 가속이 되면 20V제곱이 증가했을 거다. 그러면 16에서 20V제곱 증가해서 36V제곱 된 모습이 R에서니까 R에서 속력은 6V다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묻는 게 QR에서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Q에서 R까지 평균속도 4V에서 6V, 평균속도 5V로
4D 이동했으니까 5V분의 4D. 답은 3번. 경사가 변하네. 그러면 첫 번째 경사 구간 P랑 두 번째 구간 Q는 일단은 가속도가 차이가 나겠네요. 그러면 각각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각 구간의 길이와 걸린 시간을 줬네요. 그러면 평균 속도로 갑시다. 자, A에서 가만히 누웠다 했으니까 정지 상태로 출발시키면, 자, 첫 번째 구간은 P 구간은 D 3t 걸렸으니까 3t분의 d, 요게 평균 속도일 거고, 그 다음에 Q 구간은 2d를 2t만 해줬으니까 2t분의 2d, 요게 이제 두 번째 구간 Q에서 평균 속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지날 때 속도, 여기를 지날 때 속도가 각각 평균 속도 맞춰주도록, 그러면 A가 정지해서 P에서 Q로 넘어가는 순간 속도가 어떻게 됐을 때 평균 속도가 구간 P에서 3t분의 d 이렇게 풀면 얘는 3t분의 2d가 순간 속도겠다, 맞지? 그래서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속도 3t분의 d 나오고, 한 번 더 평균 속도가 날라가죠. t분의 d가 두 번째 구간에서 속도 돼야 되니까 처음과 끝의 속도를 더했을 때 t분의 2d가 돼야 되네. 그러면 마무리되는 속도는 3t분의 4d 이렇게 돼야겠네. 그래서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 A의 속력을 V라 할 때 V는 얼마니 구했네요. 3t분의 4d. 답은 4번. 자, 그림과 같이 등속도 운동하는 자동차 A. A는 등속도 운동입니다. 그러면 모든 속도가 V로 잘 표현되어 있네. 그 다음에 자동차 B가 정지 상태로 A랑 같이 똑같은 기준선 P를 동시에 출발했고, 자, PQ 구간에서는 등가속도, 그 다음에 QR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R까지 동시에 같이 도착했고, 그 다음에 R에서 S까지 다시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S에도 동시에 도착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요 두 구간 P에서 R까지 두 자동차가 걸린 시간이 동일해야 되므로, 자, B도 똑같이 A랑 A가 얼마나 걸리노? V로 쭉 가서 2L 갔네요. 그러면 V분의 2L이라는 시간이 A가 걸렸을 건데 B도 V분의 2L이라는 시간 동안 이동을 해야 된다. 자, 속도를 일단 변수로 좀 잡아봅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했으니까 마무리될 때 속도는 V 쓰고 있으니까 V 다시. 그러면 B는 두 번째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한다 했으니까 여기도 V 다시로 마무리되겠네. 그러면 첫 번째 PQ 구간에서 B가 이동한 거리는 정지에서 V 다시를 찍으면서 평균 속도 2분의 V 다시로 올 거니까 2분의 V 다시라는 평균 속도로 길이 L을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PQ 구간, 그 다음에 QR 구간에서 걸리는 시간은 V 다시로 일정한 속력으로 길이 L, 요렇게 가서 총 걸린 시간이 A랑 똑같은 V분의 2L이다 이렇게 가죠.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V 다시 분의 2L 3L이네. V 다시 분의 3L이 V분의 2L, 그래서 V 다시는 2분의 3V다. 그러면 여기서 2분의 3V의 모습으로 들어왔고, 자, R에서 S까지 시간도 동일해야 돼. 그러면 R에서 S까지는 등가속도 운동 한 번에 쫙 했으니까 그냥 평균 속도를 A에 맞춰줍시다. A의 평균 속도가 V니까 B도 평균 속도가 V라면 같은 거리 같은 시간 만에 가겠네. 그럼 B는 마무리될 때 속도가 2분의 1V 되면 되겠다 해야지. 기니 D 봅시다. 기억. A가 Q를 지나는 순간 B의 속력은 A보다 크다. 자, A가 Q를 지나는 순간이란 거는 V분의 1초 지났다, 맞지? L만 같네요. 자, 그때 B가 어떤 모습이냐 볼 건데, 자, B가 첫 번째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분의 3V로 끝났고 정지에서 출발했으니까 평균속도 4분의 3V. 그러면 4분의 3V로 길이 L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P에서 B 자동차가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이게 3V분의 4L이네.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시점은 V분의 L이에요. A가 Q까지 가는데 요만큼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러면 V분의 L이라는 시간은 지금 B가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에 4분의 3배 되는 시간이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속도가 궁금한 거니까, 자, B가 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4분의 3이 지난 시점이야. 그러면 속도 변화량도 2분의 3V 찍기 4분의 3 시점이다 이거지. 그러면 2분의 3V에 4분의 3배, 즉 8분의 9V의 모습으로 어딘가를 지나고 있겠죠.
여기를 이제 지나고 있을 거다. 요게 A가 Q에 있을 때 모습이다 이거지. 그 순간 B의 속력은 V보다 크니까 A보다 크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B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V분의 4일이다. 방금 구했네요. 맞죠? 그 다음에 디귿 B의 가속도의 크기는 PQRS 비교하래. 자, P에서 Q까지는 길이 L만의 속도 제곱을 정지해서 2분의 3V의 제곱까지 올려주는 게 첫 번째 구간 가속도고. 자, 두 번째 구간 가속도는 느려지네. 2분의 3V에서 2분의 1V로. 그러면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 0에서 2분의 3V 찍는 게 첫 번째 구간이고 2분의 3V에서 2분의 1V 찍는 게 두 번째 구간이네. 그러면 속도 제곱 변화량이 첫 번째 구간 좀 더 크네요. 근데 길이가 둘 다 똑같아. 가속 구간의 길이가 L이니까 가속도는 V제곱 변화량이 큰 쪽 PQ 구간이 좀 더 크겠다. 그래서 PQ 구간에서가 RS보다 작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기니 3번. 직선 경로에서 물체 A가 V로 X는 0을 지나는 순간 물체 B가 정지 상태로 출발했다. 오케이, 그러면 같은 순간 출발했고 그 다음에 1번 구간을 지나서 2번 구간까지 X는 4일 지점을 동시에, 그 다음에 3번 구간 X는 9일 지점도 동시에 통과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묶어놨고, 자 A는 각각 운동을 보니까 등속도, 등가속도, 등속도 운동. 자, 근데 속도를 다 줬어. 1번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속도가 V니까 1번 구간이 끝나고 나올 때도 V의 속력으로 나올 거고, 3번 구간 마지막 속도가 5V니까 들어갈 때도 속도가 등속도 운동이라 했으니까 5V의 속력으로 들어가겠네. 자, 일단은 전체 시간을 1, 2번 구간이랑 3번 구간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자, 그러면 1번 구간과 2번 구간을 지나갈 때 걸리는 시간이 A랑 B가 동일하다. 그러면 A부터 찾아보면 A는 등속도 운동 V로 L 이동했고, 그러면 V2분의 L 요게 1번 구간 지날 때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2번 구간은 V에서 5V니까 평균속도 3V, 그러면 3V로 총 L에서 3L까지 3L 지나갔네요. 그래서 V2분의 2L 요게 총 시간이고, B도 마찬가지. B도 구해보면 B는 일단 처음에 등가속도 운동, 등속도,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일단 처음 구간 1번 구간에 지나 나올 때 속도를 V-로 둔다면 3번, 2번 구간도 V-의 속력으로 쭉 가서 지나가겠네요. 자, 그러면 총 걸린 시간이 동일하다 했으니까 첫 번째 구간에서 B는 평균 속도 2분의 V-로 2분의 V-로 L 갔으니까 V-분의 2L, 그 다음에 V-로 쭉 3L 갔으니까 V-분의 3L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전체 시간이 V-분의 5L인데 요 두 시간이 서로 같은 거다 맞지? 그래서 V-는 2분의 5V다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들 속도가 2분의 5V고 세 번째 구간에서 두 물체가 걸린 속도 시간이 똑같아야 되니까 같은 시간, 이번에는 구간이 하나 다 맞지? 같은 거리 이동했으니까 평균 속도 똑같다. A는 쭉 5V, 그럼 B도 쭉 5V로 가야 되니까 B의 마지막 끝날 때 속도는 2분의 15V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게 첫 번째 구간 1번 구간에서 B의 가속도가 A인데 그거랑 비교해서 세 번째 구간에서 B의 가속도가 A의 몇 배냐 이렇게 묻네요. 그러면 속도 제곱 변화량을 갑시다. 자, 첫 번째 구간에서는 B가 길이 L만에 2분의 5V가 됐으니까 속도 제곱의 변화량은 4분의 25V 제곱, 요게 2AL이다 그렇지. 그러면 세 번째 구간에서 가속도를 A-라고 한다면 세 번째 구간은 2분의 5V가 2분의 15V 되는 거니까 4분의 25가 4분의 225, 그러면 4분의 200V 제곱, 요게 2A-의 길이 5L이다 이지. 그래서 A-랑 A 비교해 보면 A는 8L분의 25V 제곱, A-는 8L분의 통일해 주지 뭐. 5로 나누면 40V 제곱. 그래서 A-가 A의 5분의 8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이게 전부 다 5분의 11이 돼 있네. 지금 답을 보니까 4번 돼 있는데 지금 요게 오타다. 5분의 11부터 5분의 10A, 5분의 9A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쳐주면 일단 우리가 구한 5분의 8a는 답이 4번이다. 그죠? 일단 a-가 세 번째 구간에서 가속도가 5분의 8a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오케이. 그림에서 0초일 때 기준선 P를 A, B 두 물체가 같은 속력으로 반대 방향, 그러면 V 같은 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출발했다. 요게 P에서의 모습이었고, 같은 시간이 지나서 두 물체가 동시에 Q를 지나게 됐다 했으니까 A는 쭉 갔고 B는 돌아서 가긴 했지만 결국 변이는 똑같이 얘랑 똑같은 L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같은 시간 같은 변이니까 평균 속도가 똑같아야 돼. 자, 근데 가속도의 방향이 A와 B가 서로 반대이다. 그러면 B는 속도 방향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가속도 방향이 이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가 반대 방향이 됐으니까 왼쪽이구나. 그러면 A는 느려지고 B는 오른쪽으로 속도가 더 붙으면서 B, 기준선 Q를 지나는 모습이고, 가속도의 크기가 B가 A의 7배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을 같은 시간 동안 7배 맞춰줄 거예요. 그러면 A는 느려지는 애니까 V-X로 둔다면 그거보다 7배 더 가속도가 크다 했으니까 B는 7X 변할 건데 마이너스 V로 출발했다 하지 뭐. 그럼 마이너스 V에 플러스 7X로 변한 모습이 Q를 지날 때의 모습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T0일 때는 속력이 똑같단다. 속도가. 그러면 속도가 똑같은 시점을 우리가 T0로 볼 건데, 이것도 결국은 얘들 둘이 평균 속도가 똑같은 상황이야. 평균 속도란 거는 전체 이동 간에 걸린 시간의 절반인데,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A랑 B가 모두 동일하거든. 그러면 같은 시간 걸려서 갔으니까 시간의 중앙인 순간도 똑같을 거다. 그때 얘네들 둘은 평균 속도로 그때 속도가 같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0에서 t0초까지 A의 이동거리 물었으니까 평균 속도를 찍을 때까지 얘가 얼마나 이동했는지 확인해 주면 되네. 자, 일단 A, B의 평균 속도는 같다. 그래서 A는 둘이 더하면 2V-X, B도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V에 플러스 7X, 얘들 둘이가 같다 이거죠. 그래서 X를 구하니까 X는 2분의 1V, 그래서 A는 2분의 1V, B는 2분의 7에서 뺐으니까 2분의 5V의 모습으로 도착을 했다 이거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속도가 같아진 시점, 즉 평균 속도 찍는 시점. 그러면 V에서 2분의 V니까 평균 속도는 4분의 3V, 4분의 3V를 찍는 순간이 있을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때까지 A의 이동거리 물었으니까 요거랑 요거의 B를 구합시다. 그러면 V에서 4분의 3V, 4분의 3V에서 2분의 1V 되는 시간이 동일하니까 평균 속도 B가 또 이동거리 B겠네. 그러면 둘이 더하면 4분의 7, 그 다음에 둘이 더하면 4분의 5. 이동거리가 7대 5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이동거리는 전체의 12분의 7. 그래서 12분의 7의 답은 4번.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서로 다른 가속도로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네요. 그러니까 기준선 P를 A가 V의 속력으로 지나는 순간 기준선 Q를 B가 V0의 속력으로 지나갔고, 같은 시간이 지났더니 A는 이만큼 가서 속도가 4V가 되었고, 자, B는 가다가 돌아와서 X만큼 뒤로 가서 속도가 마이너스 4V가 되었다 이거죠. 자, 가속도 방향이 서로 반대라 했는데, 일단 B는 운동 방향 반대로 뒤집혀야 되니까 가속도가 음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면 A는 양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될 거고, A랑 B가 가속도 크기가 B가 A의 2배라 했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 B가 A보다 속도 변화량이 2배다. 자, A는 근데 속도 변화량이 잘 나와 있어. V에서 4V가 됐네. 그러면 속도가 3V 증가했으니까 B는 요 돌아가는 과정에서 속도가 총 6V 감소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맨 마지막 모습이 마이너스 4V니까 V0에서 6V 감소해서 마이너스 4V 됐다는 소리니까 V0가 2V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자, 니은.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B의 변이가 요거고 X고 A의 변이는 X 플러스 3의 만큼 이동했다 그치. 자, A의 평균 속도가 2분의 5V니까, 자, B는 요게 2V였지. 평균 속도가 마이너스 V예요. 그러면 평균 속도의 크기를 따지고 보면 A가 B보다 2분의 5배 더 크다 이거죠. 그러면 이동 거리도
x 플러스 3l이 그냥 x보다 2분의 5배 더 크다 이 소리니까 계산해 주니까 x는 2l이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 x는 0에서부터 라지 t까지 b의 평균 속력이야. 그러면 이동 거리로 따져줘야 되는데 b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쭉 와서 이 상황이 2v로 출발해서 돌아왔을 때 마이너스 2v, 그 다음에 끝에 와서 마이너스 4v의 모습으로 돌아왔겠네. 지금 요 거리가 앞에서 우리가 그렸을 때 2l이었다 맞지? 자, 그리고 여기 반환점 정지를 기준으로 2v, 4v 찍는 시간이 동일한 구간이네. 그러면 두 번째 구간이 2l이니까 요 길이가 3대 1이다 맞지? 첫 번째 구간은 3분의 2l이다 볼 수 있고, 그래서 B의 전체 이동 거리는 3분의 2일 왔다 갔다 하고 2일까지 해서 총 3분의 10일. 자, 그러면 A랑 비교합시다. 자, A는 평균 속도 2분의 5V로 이동했더니 총 그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x 플러스 3일이니까 5일이다 맞지? 자, 그러면 3분의 10일 이동했다는 거는 3분의 5일에 3분의 2 이동한 거네. 그럼 평균적인 속도도 2분의 5V에 3분의 2배다 이거죠. 그래서 평균 속력은 3분의 5V가 해야 되는데 2분의 5V니까 이것은 틀렸다. 답은 긴인데 없네. 여기에 지금 3번이 못한 것 같다. 기디가 아니고 기니. 답은 3번. 같이 직선도로에서 기준선 PQ를 각각 4V, V의 속력으로 지나가는 게 A, B 자동차의 모습이고, 자, 동시에 지나갔다가 R점에 동시에 정지로 마무리된다 했어요. 자, 일단 시간이 같으니까 A가 평균 속도 4vs 정지면 2v로, B는 평균 속도 vs 정지니까 2분의 1v. 자, 그럼 평균적으로 A가 B보다 4배 빠르니까 이동 거리도 A가 B보다 4배 더 크다. 그러면 A가 이동 거리 L일 때 B는 이동 거리가 4분의 1L이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A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A가 Q를 지나갈 때 속도의 모습을 보면, 자, 4V에서 Q를 지나고 그 다음에 최종 R에서 정지인데 요 거리가 딱 Q에서 R까지 4분의 1L이니까 P에서 Q까지는 4분의 3L,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가 4분의 L인 3대 1인 모습이다 맞지? 자, 그러면 정지를 기준으로 거리가 구간의 길이가 3대 1이다 하는 거는 얘들이 같은 시간 간격으로 속도가 똑같이 변해서 0되고 있네요. 그러면 A가 Q를 지날 때 속력이 2V일 거다 우리가 알 수가 있네. 그러면 2V의 모습에서 정지로 4분의 1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평균 속도 V로 4분의 1을, 그러면 V분의 4분의 1이니까 4V분의 L, 요게 A가 Q에서 R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림 가에서는 보니까 빗면이네. 자, 빗면에서 A 물체는 뒤에서 3V 속도로, B는 앞에서 2V 속도로 가고 있다. 자, 일단은 상대 속도를 지금 이 순간 보면 얘는 상대 속도가 A가 B를 따라잡고 있는데 얼마나 다가간다? V의 속도로 다가가고 있다. 그러면 다가가는 상대 속도 V가 지금 처음 출발할 때 상황이다. 그치? 자, 근데 빗면이라는 곳은 모든 물체가 질량과 무관하게 가속도가 동일한 곳. 그러면 가속도가 동일한 상태에서는 속도 변화가 항상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물체의 상대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기본 베이스로 가서, 자, 지금 현재 가에서 7L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네. 둘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는 점점 좁혀질 거다 이거지. 좁혀지는 속도가 얼마로? V로 좁혀질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가 0이면 충돌이잖아. 그러면 충돌을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V의 속도로 7L이라는 거리를 좁히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거죠. 이게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우리는 충돌할 때 A의 속력이 궁금한 거야.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면 A는 얼마만큼의 속도가 변할까? 요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A의 속력을 구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나에서 보니까, 나에서 그림은 현재 B가 정지해 있는 상황이네. B가 정지해 있다는 거는 가 상황에서 B가 얼마만큼 속도가 변했다. 마이너스 2V만큼 속도가 변해서 정지했다 이거죠. 그러면 A도 어차피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2V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A는 지금 속도가 V인 상태로 올라가고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볼 건데, 자, 지금 A, B 사이의 거리는 4mm 남아있는 상태다, 맞지? 그러면 원래 7L에서 4mm 됐네. 그러면 따라잡은 거리가 얼마냐 이거지. 애들 둘 사이 거리가 얼마나 다가갔냐? 그게 4L만큼 다가갔다 이거지. 그러면 이 4L만큼의 거리를 다가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상대 속도 V가 일정하기 때문에 V분의 4L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거다. 자, 이 시간이 지난 후에 B의 속도가 또는 A의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 마이너스 2V 변했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시간이거든. 충돌 시간까지. 그러면 시간에 비례해서 속도가 변한다 하는 게 등가속도 운동에서 기본이니까, 자, V분의 4L에 대한 시간은 델타 V를 얼마 만들어냈다? 마이너스 2V 만들어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충돌 시간은 몇 배냐? 4분의 7배의 시간이다 이거지. 그러면 V분의 4L보다 4분의 7배인 V분의 7L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속도 변화량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V보다 4분의 7배 많이 변할 거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7V 변한다 이거죠. 두 물체 모두 같을 거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A 물체니까, 그러면 A는 초기 속도가 3V였네. 3V였다가 마이너스 2분의 7V, 마이너스 2분의 7V 변하면 3V에서 마이너스 2분의 7V 변해서 마이너스 2분의 1V로 내려가다가 충돌하겠네요. 그러면 이때 속력을 물었으니까 2분의 1V, 답은 4번. 일면에 따라 물체 A가 점 Q를 지나는 순간 물체 B를 가만히 놓고 출발시켰다. 그러면 정지. 얘가 A가 V의 속력으로 올라간다고 해볼까. 자, 일단 빗면도 마찬가지야. 두 물체 모두 가속도 동일한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출발할 때 이 상대 속도 모습이 다가가는 V, 이 상대 속도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면 PQ 사이 거리가 초기 두 물체 사이 거리고, 이 물체 사이 거리를 V의 속도로 따져봐서 결국 충돌하는 곳이 R이다, 그렇지. 자, 충돌 시간은 PQ 사이 거리를 그냥 X라고 한다면 V분의 X, 요게 때까지 걸린 시간이 될 거다. 자, 그리고 BA가 R에서 충돌하는 모습이 B가 A의 속력이 3분의 4배, 그러면 4대 3이네. 일단 다가가는 속도 4대 3이 돼야 되는데 B랑 A랑 둘 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더 맞지. 그러면 B가 A를 뒤에서 따라잡는 속도도 V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4대 3, 그 차이가 V가 돼야 되니까 B의 속력을 4V, A의 속력을 3V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비교 대상이 필요한데 요 거리 D를 B의 이동 거리로 뒀네. 그러면 B가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이동한 모습이다 이거지. 자, 평균 속도든 상대 속도든 우리가 등속도 운동으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자, B가 정지의 모습에서 4V를 찍으면서 같은 시간 동안 D만큼 운동했다. 그러면 평균 속도, B의 평균 속도는 2V. 그러면 2V로 V분의 X라는 시간 동안 이동했더니 D만큼 이동했다 이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 다가가는 속도는 V인데 평균 속도는 2V. 그러면 같은 등속도 운동에서 이동거리가 2배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여기 바로 곱해도 돼요. 그러면 2V를 곱하면 같은 시간 동안 2V로 평균 속도로 이동하면 얘가 D만큼 이동했네요. 그러면 2X가 D다. 그래서 X가 2분의 D다. 자,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A와 B 사이 거리가 얼마니 이렇게 물었으니까,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은 A가 정지 찍는 순간이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이제 파악을 할 때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이 전체 시간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한다 했어요. 자, 전체 시간이란 말은 결국 A의 속도 변화에서 보면 A가 V에서 3V를 찍는 모습이 충돌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A가 정지하는 시간은 거기서 V만큼만 더 줄어들면 정지다, 맞지? 그러면 시간상 봤을 때 4V만큼 올라가는 V에서 내려가는 3V가 됐으니까 4V만큼 변화시키는데 걸린 시간이 전체 충돌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그 충돌 시간에 V만큼 변화한 게 정지니까 충돌 시간에 4분의 1만큼 지났다 이거죠. 그리고 둘 사이 거리가 얼마만큼 남아있니 물었으니까 처음에 남아있던 거리의 4분의 1은 따라잡고 4분의 3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거지. 그래서 X가 2분의 D였으니까 2분의 D에 4분의 3이 남아있으면 8분의 3D. 그래서 답은 4번. 그림은 X축을 따라서 같은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일단 상대속도가 동일하다 쓸 수 있다 이거지. 자, A가 X는 0에서 2V란 속력으로 출발했고, 그때 B는
x는 l에서 v라는 속도로 가고 있네. 그러면 얘들 둘은 다가가는 속도가 v다. 요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시간이 좀 지났더니 x는 l을 a가 지나는 순간, 그러면 a가 여기까지 왔고, 자, 지나는 순간 b가 속력이 2v다. 자, b 속력이 2v란 거는 다가가는 속도가 v가 돼야 되니까 a 속력이 3v가 되었다는 모양이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충돌 시간과 평균 속도를 비교해 줄 건데, 자, 충돌 시간은 a가 b 사이 거리, 요 l을 다가가는 속도 v로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맞지? 그러면 v분의 l, 요 시간이 충돌 시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자, 근데 a의 요 운동을 줬는데 a가 2v의 모습에서 3v의 모습으로 l만큼 이동하네. 그러면 a가 요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속도 2분의 5v로 l까지 이동하니까 5v분의 2l. 요 시간은 우리가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요 시간이 지났더니 두 물체 모두 속도 증가량, 속도 변화량이 v네요. 그러면 요 시간 후에 속도 변화량이 v니까 충돌하는 시간 v분의 l이라는 시간 지났을 때는 속도 변화량이 얼마일까? 얘가 t 5v분의 2l보다 시간이 2분의 5배 2분의 5배 더 많은 시간이니까 델타 v도 2분의 5배 더 큰 2분의 5v 변화하는 시간이다, 알지? 그러면 충돌하는 모습이 두 물체 모두 속도가 2분의 5v 증가하면서 a는 2분의 9v의 모양으로, 그 다음 모습으로 b는 2분의 7v의 모습으로 충돌할 거다, 알죠? 그러면 충돌하는 위치까지, 위치의 좌표는, 위치는 a의 이동 거리네. 그러면 a가 2v에서 2분의 5v, 2분의 9v를 찍으면서 시간 v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우리가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평균 속도 둘이 더해서 일어나면 4분의 13v, 4분의 13v로 v분의 1초 운동했으니까 얘는 4분의 13l 이동했다 이거죠. 그래서 충돌한 위치는 답은 2번. 같이 빗면 위에서 물체 AB 8m 떨어져 있고 AB의 모습이 4m/s 올라가고 4m/s 내려오니까 다가가는 8m/s다, 맞지? 그러면 8m 따라잡는데 또 1초. 그러면 1초가 충돌 시간이에요. 자, 충돌하는 모습이 정보에서 있는데 AB가 충돌하는 순간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다. 운동 방향이 반대란 거는 B는 내려올 수밖에 없죠. B는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A는 충돌할 때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었다 이거지. 그리고 속력이 B가 A의 3배다. 자, 그러면 A가 V였으면 B는 3V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상황이 다가가는 속도 4V 상황인데 이 4V 다가가는 속도는 항상 8m/s로 동일해야 된다. 그러면 A가 2m/s로 올라가고 B가 6m/s로 내려오면서 충돌을 하는 모양이다, 알지? 오케이, 기니디 보면 기억 AB의 가속도 방향 서로 반대다. 동일하지? 모든 가속도가 동일한 상황이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AB의 가속도의 크기는 1초가 충돌하는 시간인데 1초 후의 모습이 A가 4에서 2 찍었죠. 그럼 가속도는 1이 아니고 2죠. 틀렸고. 충돌하는 순간 A의 속력은 2m/s다. 맞죠? 그래서 답은 디귿 2번.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T는 0초일 때 모습인데 A가 4m/s로 올라가고 B는 가만히 누웠다 했으니까 정지한 상태로 출발했네요. 자, 출발할 때 다가가는 속도, 상대 속도가 결정이 났다, 맞지? 4m/s로. 그러면 총 거리의 차이가 8m 나니까 8m를 4m/s로 따라잡으려면 2초 걸린다. 그러면 충돌할 때까지는 2초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충돌하는 그 위치가 Q점에서 충돌한대요. Q점은 지금 중앙이다, 맞지? 그러면 충돌할 때까지 A랑 B의 이동 거리 또는 변이가 똑같다 이 소리죠. 그러면 충돌하는 순간까지 이제 얘 평균 속도가 똑같다, 이걸로 이제 충돌하는 순간 속도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일단 시간이 동일하고 같은 가속도 구간이니까 A가 4m/s에서 X만큼 속도가 감소했다면 B는 X만큼 증가했겠죠. 그래서 X가 되었고, 자, A의 평균 속도랑 B의 평균 속도랑 어차피 같아. 둘 다 4m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면 4m/s 4-x에서 8-x와 x가 동일하다네. 그러면 x는 4가 되고, 뭐 당연하지. A는 결국은 속도 0인 모습으로, 정지의 모습으로 충돌하고 B는 그 순간 내려가는 속도가 4m/s로
요래야 이제 둘의 평균 속도가 동일하겠네. 오케이. 그럼 기니 D 보면 기억 2초 후 맞고 그 다음에 1초일 때 보니까 이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A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본다는 건 그냥 빗면에서 가속도 물어보는 거다 맞지? 4m/s 했던 A가 정지했네. 몇 초 만에? 2초 만에. 그러면 언제나 가속도는 2m/s 제곱이죠. 틀렸고. 그 다음 디귿 0초에서 1초까지 변이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자, 0초에서 1초까지 모습은 A는 4m/s에서 2 줄어서 2m/s로 올라가는 모습일 거고 B는 0에서 2 속도가 붙어서 2m/s로 가는 모습일 건데 변이의 크기를 보면 A는 평균 속도 3으로 갔고 1초 동안 B는 평균 속도 1m/s로 갔으니까 변이의 크기를 비교하면 A가 B보다 3배 더 크다 돼야죠. 2배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기억. 그런 것 같이 빗면에서 물체 AB가 기준점 PQ에서 요런 A는 3m/s로 올라가고 B는 1m/s 내려오는 요렇게 충돌하네요. 자, 그리고 PQ 가운데 지점이 충돌하는 지점이고 PQ를 통과한 후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초다. 자, 그러면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이 2초 충돌 지점을 줬어요. 그 시간을 줬어요. 자, 일단 얘들 둘의 모습은 상대 속도가 다가가는 4m/s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졌고 요걸로 2초 걸렸으니까 전체 둘 사이 거리는 처음에 출발할 때 8m였다 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A도 B도 4m 올라가고 4m 내려가면서 중앙 지점에서 충돌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평행속도 써서 구하면 되겠네. 자, A도 2초 만에 4m 올라갔다. 그러면 A의 평균 속력은 2m/s가 돼야 되네. 처음에 3이었으니까 충돌할 때 A의 속력은 1m/s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B도 2초 만에 4m 내려와야 되니까 평균 속력 2m/s. 그럼 평균 속력 2m/s가 되려면 처음에 1이었으니까 충돌할 때 모습이 얘가 3m/s로 내려가고 있을 거다 알겠지? 그럼 기니 D 보면 기억 PQ 사이 거리는 8m 맞고 니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2초 만에 B의 속도가 1에서 3이 됐으니까 가속도는 1이다. 그래서 0.5 틀렸고 디귿 A와 B의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아니고 동일하지. 틀렸다. 답은 1번 기억. 저기 한강 가는 거 봅시다. 수평면에서 길이 간격 L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A, B가 3V로 가고 있다 맞지? 자, 요거는 그림자 운동이다 그자. 자, A가 3V의 속력으로 L이라는 거리를 가면 B의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그림자 운동이에요. 그럼 요게 두 물체의 시간 간격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빗면에서의 모습도 마찬가지. A가 지나고 Q를 B가 지나고 있다면 A의 이 시간 뒤의 모습이 B의 모습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 빗면에서는 요 시간 지난 뒤에 델타 V가 V만큼 감소하고 그 다음에 A가 요만큼 이제 2V에서 V 찍으면서 이 시간 동안 PQ라는 길이를 가겠다 이거죠. PQ 사이 거리를 물었으니까 A의 평균 속도가 2분의 3V 이 시간 동안 요 속도로 3V라는 L이라는 시간 동안 이동할 거니까 얘가 2분의 L 이동하겠네. 그럼 답은 2번. 자, 그림에서 직선도로에서 10m 간격을 유지하고 각각 자동차가 5m/s로 운동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B가 2초라는 시간 뒤에 A랑 출발해서 A의 모습을 2초 간격으로 따라하고 있다 이 소리죠. 자, 터널에 들어가니까 터널에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터널에서 B가 터널에 들어간 순간부터 A가 터널에서 나오는 순간까지 A와 B 사이의 거리는 1초에 2m씩 감소가 아니고 증가네. 그러면 이 터널은 빨라지는 터널이다 이거죠. 자, B가 들어갔을 때 두 자동차가 터널 안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자, B가 5m/s로 들어갔을 때 2초 먼저 들어간 A는 속도가 빨라져 있겠다 이거지. 자, A가 속도가 빨라져 있으니까 5m/s보다 클 거고 그러면 얘들 둘은 상대 속도가 멀어지는 상대 속도가 될 건데 이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 맞지? 둘 다 등가속도도 같은 가속도로 등가속도도 하니까 그러면 1초에 2m씩 증가한다 이 말이 멀어지는 속도가 2m/s다 이거죠. 그러면 B가 5m/s인 순간 A는 7m/s라는 소리고
A가 2초 먼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니까 2초 만에 2m/s 증가했다. 그러면 이 터널은 가속도가 1m/s 제곱인 등가속도 운동하는 구간이다 이거지.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A가 터널을 빠져나온 순간부터 2초 후에 B가 빠져나온다. 요거는 항상 A의 운동을 B가 반복하기 때문에 A가 빠져나왔다 하면 2초 뒤에 B가 빠져나온다 하면 맞죠. 그 다음에 니은 B가 터널에 들어간 순간 A의 속력은 7m/s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터널 안에서 A든 B든 가속도의 크기는 1.5가 아니고 1이었지. 틀렸고. 그래서 답은 기니. 그래서 보니까 이제 물체 B가 A 뒤에서 따라오는데 둘 다 속력이 V고 길이가 L만큼 차이 나네요. 그러면 요 두 물체는 V분의 L이라는 시간 간격, 시간 간격이 요만큼이 남았지. 요 시간 간격을 두고 A가 먼저 출발했다. 그래서 B가 A의 모습을 요 시간 뒤에 계속 따라 할 거다. 이런 상황이에요. 요걸 이제 우리가 뭐 그림자 운동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A가 먼저 빗면에 들어갈 거고, 그러면 A가 먼저 들어가서 느려진 모습일 때 B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B랑 A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자 B의 모습을 V분의 1초 뒤의 모습이 A의 모습이다. 그래서 두 물체를 다른 물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같은 B라고 생각하고 V분의 1이라는 시간 뒤의 모습이다 생각해보자 이거지. 자 사이의 간격이 2분의 1이네. 그러면 지금 현재 B는 V분의 1이라는 시간 동안 2분의 1을 가게 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앞에 지금 요 수평면 상황이랑 비교해 보면 V라는 속력으로 꾸준히 갈 때 L이라는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V분의 L이다 맞지? 자 그러면 2분의 1만큼 가게 된다 했으니까 B는 같은 시간 동안 B가 A의 모습을 하는 데까지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B의 평균 속력은 V의 절반인 2분의 V겠다 이거죠. 오케이. 그리고 B랑 VA는 서로 다른 물체의 속력이 아니라 B의 속력인데 V분의 1초 뒤에 속력이 VA다 이거죠. 그래서 VB와 VA가 B의 처음 속도 마지막 속도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게 평균 속도 돼야 되는데 이게 2분의 V다. 그래서 VB 플러스 VA는 V다. 니은 맞고. 그 다음에 기억도 빗면을 올라가는 동안 A와 B 사이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된다가 아니라 지금 속도의 차이가 나게 들어갔잖아. A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도의 차이, 상대 속도로 일정하게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빗면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A든 B든 똑같아. 같은 빗면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VB가 VA가 됐네요.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VB에서 VA 빼면 여기 속도 변화량이다 맞지? 요게 몇 초 만에 이렇게 됐냐? V분의 1초라는 시간 간격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 가속도는 L분의 V의 B 마이너스 VA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틀렸네. 답은 니은.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서 PQ점에서 정지했던 AB 물체가 동시에 출발했고 R점까지 각 물체가 가속도 크기가 A로 등가속도 동일한 등가속도 운동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R까지만 등가속도 나머지는 등속도 운동한다 했으니까 R 지난 후에 A와 B의 모습을 보면 R까지 왔을 때 A, B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 자 일단은 B가 먼저 올 거예요. B가 R까지 왔을 때 B의 속도의 모습이 4m/s일 거고, 자 A도 B랑 동일한 가속도로 똑같은 시간 동안 지났기 때문에 A도 B랑 거리가 그대로 5m만큼 유지가 되면서 A의 모습도 4m/s일 거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는 이 5m라는 거리를 가서 속도가 A가 6m/s로 들어가게 됐으니까 A는 속도가 6m/s의 모습으로 R점을 지나게 될 거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A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4에서 6을 찍으면서 5m를 갔으니까 평균속도 5m/s로 5m 가는데 1초 걸렸겠네. 그러면 B가 A보다 1초 먼저 그냥 R점을 통과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1초 뒤에 A 모습이 4m/s에서 6m/s가 됐으니까 요 R점 전까지는 가속도가 2m/s 제곱으로 두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A는 2m/s 제곱이다 맞고,
니은 B가 Q에서 R까지 운동한 시간은 1초이다. B가 Q에서 R까지면 B는 4m/s로 들어갔잖아. 그러면 가속도 2였으니까 2초지. 틀렸고. 그 다음에 D가 A가 출발한 순간부터 B와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5초이다. 자, 일단은 등가속도 운동이 끝나는 시점으로 확인해보자. 자, A가 R점을 지날 때 A 속력은 6m/s의 모습으로 들어갈 거고, B는 1초 먼저 들어갔다 맞지? 그럼 1초 먼저 4m/s의 모습으로 들어간 B가 4m 더 가 있었겠지. 요때부터 이제 등속도 운동이니까 따라잡으면 된다 맞지? A가 6m/s, B가 4m/s. 등속도 운동하면 A가 B보다 2m/s 더 빠르다. 그러면 다가가는 2m/s 상황이다,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1초, 4m를 2m/s로 따라잡으면 되니까 2초 걸리겠네. 그러면 A가 그 R점을 통과하고부터 2초 후에 충돌하게 되니까 A가 출발하고 나서 충돌할 때까지는 A는 출발하고 R점까지 갈 때까지 6m/s 찍을 때까지 가속도가 2니까 3초 걸렸을 거고, 3초에 2초 더해서 총 5초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디 3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가 점 P를 지나 점 Q를 V의 속력으로 통과한다. 자, 일단은 V 속력으로 Q점을 통과하는 모습이고, 얘가 어디에서 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네요. 자, 그래 놓고 주는 조건이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한 평균 속력이 5분의 4V다. 자, 그러면 Q에서 V로 끝났으니까 A가 P점을 지날 때의 속력은 평균 속도가 5분의 4V가 되려면 5분의 3V가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A 물체가 요 빗면에서 5분의 3V로 출발해서 V가 되는 게 요 가속 구간 L에서 가속된 그 속도다 이거죠. 자, 그러면 B도 마찬가지일 거야. 자, B도 똑같은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할 거니까 같은 길이 L 동안 가속되었을 때 시간이 아니고 길이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아니고 속도 제곱의 변화량. 자, 그러면 5분의 3V에서 V가 되었다면 속도 제곱은 25분의 9V 제곱에서 V 제곱이 되었겠죠. 그러면 속도 제곱의 증가량이 플러스 25분의 16V 제곱이다. 요거는 같은 구간에 B가 가속돼도 똑같은 상황이다 이거죠. 자, B는 P점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했다 했으니까 B가 Q점까지 갔으면 25분의 16V 제곱 요 증가량 자체가 속도 제곱 증가량, 얘의 속도 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얘는 5분의 4V 모습으로 지나가게 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 B가 5분의 4V가 됐으니까 출발할 때 B랑 A가 이런 모습으로 동시에 출발했죠. 그러면 같은 가속도인 두 물체니까 속도 증가량이 똑같을 거다. B가 5분의 4V 증가하면 A도 5분의 4V 증가해서 5분의 9V 모습으로 R점을 지나가게 될 거다 이거지. 그래서 Q에서 R까지 거리를 물었으니까 그 시간 동안 A가 이동한 거리네. 자, 그러면 A가 B랑 비교해 주면 되겠네. 같은 시간 동안 B는 L만큼 이동했고 A가 얼마만큼 이동했냐 물었으니까 B와 A의 평균 속도 B를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B는 정지에서 5분의 4V니까 평균 속도가 5분의 2V. A는 V에서 5분의 9V로 왔으니까 5분의 14V 평균 속도가 5분의 7V. 그러면 평균 속도가 2대 7이면 이동 거리도 2대 7. 그래서 L의 2분의 7배, 2분의 7L 답은 3번. 자, 일단 빗면에서 P점에 가만히 놓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A가, 자, 순간적으로 A가 V를 찍었대. 자, 이때 B는 2V 속도로 P점을 동시에 출발시킨다 이거지. 자, 그러면 B와 A 사이의 상대 속도는 V로 따라잡는다고 됐고, 요 고리를 따라잡으면 충돌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충돌할 때 모습에서 A랑 B가 B의 속도가 VB, A 속도가 VA로 충돌한대요. 자, 근데 항상 B가 A보다 V라는 속도로 빨라서 따라잡아야 되니까 지금 이 VB는 VA에서 V 더한 거라 봐도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 상황을 봅시다. A가 정지 상태에서 V를 찍을 때까지 시간을 T초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이 T초의 의미는, 자, 이 T초가 지났더니 이 빗면은 얼마만큼 데이터 V가 생겼다. V만큼 증가하는 요런 빗면이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 P에서 요 점을 뭐 Q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보면 PQ까지의 거리가 A가 이동한 거리다 맞지? 근데 A는 2분의 V라는 평균 속도, 정지에서 V 찍었으니까
2분의 v라는 평균속도 동안 t초 이동하면 가는 거리가 지금 pq 사이 거리네. 자, 근데 우리는 요 거리를 따라잡아야 돼. 누가? b가 a를 얼마 빨라서? v 빨라서. 그러면 2분의 vt라는 거리를 v의 상대 속도로 계속 따라잡으면 충돌 시간이다, 맞지? 그러면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금 이 나 그림으로부터 2분의 t초 후다 이거죠. 자, 근데 우리 빗면은 정해졌어요. t초라는 시간 동안 v라는 속도 변화를 가져온다 이거지. 그러면 충돌할 때까지 2분의 t초가 지났으니까 2분의 v만큼 변할 거예요. 그러면 b도 a도 2분의 v 증가해서 b는 2분의 5v가 될 거고 a는 2분의 3v가 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a와 b의 속도 비였으니까 3분의 5,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과 같이 빗면 P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는 P점에서 과거의 정지 상태로 출발했대요. 자, 그런 A가 VA라는 속력을 가졌다 맞지? 4D 만에. 그리고 5D가 더 지나서 더 가속돼서 A가 충돌하는 모습이네. 그러면 A 충돌할 때 속도를 우리가 좀 비교할 수 있겠네. 자, 정지 그러면 속도 제곱 0에서 VA 제곱 만드는 데 필요한 거리가 4D. 그러면 5D만큼 더 가속되면 VA 제곱 증가했잖아. 그러면 얘보다 4분의 5배 더 가속됐으니까 길이로 그러면 4분의 5배 더 증가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더 증가해서 얘는 4분의 9VA 제곱이 됐을 거니까 이때 A 충돌할 때 속도는 2분의 3VA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는 자 VB였어. 얘가 VA였고 자 같은 시간 지나서 A가 속도 변화량을 보니까 2분의 3VA 됐으니까 2분의 1VA 증가했네. A가 플러스 2분의 1 VA 증가했다. 그럼 B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분의 1 VA 증가해야 가속도와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B의 속도는 VB 플러스 2분의 1 VA라고 둘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얘들 둘의 상대 속도는 어차피 일정해야 되거든. 그러면 얘들 둘의 상대 속도는 알지? 지금은 상대 속도보다 거리비가 나왔으니까 평균 속도로 가자. 그러면 B가 같은 시간 동안 B가 이동한 거리는 같은 시간 동안 B가 이동한 거리는 9D 이동했고 그 사이에 A는 5D 이동해서 만났다. 그러면 B랑 A의 속도 B가 평균 속도 B가 9대 5대 한다. 이렇게 가봅시다. 그러면 B의 처음 시작과 나중 속도 더하면 2VB 플러스 2분의 1 VA. 그 다음에 A의 나중 속도 처음 속도 더하면 2분의 5 VA. 요게 9대 5대야 되네. 오케이. 그러면 요 비례식 정리해주면 2분의 45 VA가 10 VB 플러스 2분의 5 VA. 그러면 빼서 20 VA가 10 VB네. 그러면 VB분의 VA였으니까 2분의 1이다. 답은 2번. 그림은 활주로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비행기의 위치를 t는 0초부터 시간 간격 라지 t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같은 시간 간격으로 어떤 물체의 등가속도 운동 모습을 보고 있네요. 자, 이런 문제에서는 구간의 길이와 구간에 걸린 시간에 대한 정보가 많으니까 일단은 각 점에서 구간의 처음과 끝에서 속도보다는 평균 속도에 대한 정보가 많다 했어요. 자, 이 첫 번째 구간은 t초 동안 s를 갔으니까 평균 속도가 t분의 s. 두 번째 구간은 t초 동안 es 갔으니까 평균 속도가 t분의 2s. 자, 이 근데 평균 속도도 전체 시간 구간의 시간 t초 동안 절반의 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이 각각의 평균 속도의 모습이라 했어. 그러면 t분의 s에서 t분의 2s까지 요 속도를 찍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똑같이 t초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가속도를 구해보면 속도 변화량 t분의 s에서 t분의 2s가 됐으니까 t분의 s라는 속도가 증가했는데 요게 t초 만에 증가했다 맞지? 그래서 t제곱분의 s 요게 비행기의 가속도고 자, 이 0초일 때 속력을 물었는데 0초일 때 속력은 t분의 s라는 요 구간의 평균 속도의 몇 초 전? 2분의 t초 전이다 알겠지? 그래서 가속도 a가 t제곱분의 s니까 t제곱분의 s로 2분의 t초 동안 가속됐을 때 속도 변화량이 2t분의 s다. 그러면 2t분의 s만큼 증가하기 전이 0초일 때 속도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 자, 그림은 활주로에서 4초 간격으로 비행기 모습을 찍은 건데 자, 각 구간의 길이가 첫 번째 구간은 360m
두 번째 구간은 360에서 640까지 갔으니까 280m. 세 번째 구간은 요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의 구간의 길이 차이가 마이너스 80m. 이렇게 줄고 있네요. 그러면 세 번째 구간도 똑같이 마이너스 80m 줄어서 200m 될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자, 각 구간의 평균 속도로 갑시다. 그러면 첫 번째 0초에서 4초까지 평균 속도는 4초 만에 360 갔으니까 90m/s.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는 4초 만에 280 갔으니까 70m/s. 요 평균 속도 사이에도 몇 초다? 4초다 이거지. 그러면 4초 만에 속도가 20 줄었네. 그러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5m/s 제곱이다. 그럼 길이 D 보면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4다 틀렸죠. 자, 착륙하는 순간 0초일 때지. 0초일 때의 모습은 90m/s. 요 평균 속도의 2초 전의 모습이다, 맞지? 가속도가 5라 했으니까 2초면 10이 감소한 모습이 90이니까 0초일 때의 속도는 100이다, 이거죠.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이동한 거리는 일단 정지할 때까지 이동했다 했으니까 정지할 때까지 총 이동거리, 그러면 이 비행기가 100m/s에서 정지로 마무리되면서 요때까지 걸린 시간이 가속도가 5였지. 그럼 총 100m/s 정지시키는데 20초 걸렸을 거다. 그러면 평균 속도 100에서 정지면 평균 속도 50m/s로 20초 이동했으니까 1km죠. 그래서 3km 틀렸네. 답은 니은 1번, 2번. 자, 그림같이 빗면을 따라 올라가는 물체 운동인데 등가속도 운동인데 맞지? 자, A점을 지날 때 9m/s. 자, 그 다음에 B점과 C점, D점 이렇게 차례로 지나는데 각 점 사이에 걸리는 시간이 0.5초로 동일하다. 자, 일단은 구간의 시간이 나왔고 구간의 길이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평균 속도로 또 0.5초 만에 4m를 가야 되니까 첫 번째 구간의 AB 구간의 평균 속도는 8이 돼야 돼. 그러면 9로 시작해서 7로 마무리되면 평균 속도 8 될 거고. 자, 이 9m/s에서 7m/s 되는데 0.5초 걸린 거니까 가속도는 1초에 4m/s씩 줄어들고 있죠. 마이너스 4m/s 제곱이다. 그렇지? 그리고 0.5초 사이로 계속 이제 사진을 찍으면 7에서 5가 될 거고 5에서 3이 될 거고 3에서 1이 되겠다. 알지? 오케이. 그러면 길이 D 보면 기억 가속도는 4m/s 제곱이다. 맞죠? 니은 D에서 속력은 D점 지날 때 속력 3m/s 맞고, 그 다음에 디귿 A에서 E까지 평균 속력은 A에서 E까지로 보면 총 구간이 4개다, 맞지? 그러면 2초일 때 2초 구간이니까 전체 구간의 시간이 2초면 A에서 1초 지난 뒤의 모습이 얘들의 평균 속도이다, 이거죠. 그러면 A에서 1초 지나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4니까 5m/s가 되겠네. 그래서 D것은 맞다, 이거죠. 그럼 답은 기니 D 5번. 자, 다음은 물체 운동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다. 일단 빗면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인데, 자, 기준선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야. 그때 시각을 0초라고 하고, 자, 모든 구간은 0.1초 간격이네요. 그러면 0.1초 간격으로 얘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알겠지? 자, 일단 표에 나와 있는 건 위치. 자, 위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선에 따라서 원점이 있고 원점에서부터 위치가 얼마나 변한지를 알려주고 있다 이거지. 자, 0.1초일 때는 6cm가 얘 위치예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 0.1초 동안 6cm 갔다는 거고, 두 번째 0.2초일 때는 위치가 14, 6에서 14까지 갔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8cm. 그러면 두 번째 구간에서 얘는 8cm만큼 갔다 이거지. 0.1초 만에. 그 다음에 0.2에서 0.3까지는 14에서 24니까 10cm. 그러면 세 번째 구간에서는 얘가 10cm 가서 지났다 이거죠. 그러면 각 구간의 길이가 몇 cm씩 증가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플러스 2cm씩 증가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구간도 12cm 갈 거야. 안 해봐도. 그러면 12cm 더 증가한 위치니까 24에서 12다 하면 36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여기서
공식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자, 모든 구간의 시간 간격은 0.1초. 그리고 각 구간의 길이 S1, S2, S3가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양이 2cm. 그러면 델타 S는 2cm. 그러면 가속도라는 거는 결국은 가속도의 경과 시간을 곱하면 요게 평균 속도 차이, 각 인접한 구간의 평균 속도 차이인데 거기에 델타 T를 한 번 더 곱하면 얘가 델타 S가 되겠죠. 그러면 요걸 갖다 하면 되네. 요 양이 델타 S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A는 각 구간의 시간 간격의 제곱분의 각 구간의 길이의 차이 델타 S를 구해주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얘는 지금 2cm고 0.1초니까 0.1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2m/s 제곱. 요게 얘 가속도다 이거죠. 그럼 길이 뒤에 보면 기억 맞고 니은 2m/s 맞고 디귿 P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은 기준선 맨 처음을 지날 때의 속력이네.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 봅시다. 0.1초 만에 6cm 갔으니까 60cm/s가 얘 첫 번째 평균 속도예요. 자, 60cm/s에서 기준선을 지날 때 0초일 때는 얘는 0.05초 전이다 맞지? 20분의 1초 전이다 이거지. 그러면 가속도가 200이었으니까 센티미터 따지면 200cm/s 제곱이다 맞지? 그러면 이걸로 0.05초 전이면 20분의 1초 전. 그러면 10cm/s가 증가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기준선을 통과할 때 이 속력은 50cm/s다. 다른 말로 하면 0.5m/s다. 그럼 0.4라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기니 3번. 그림에서 빗면인데 출발선에 정지했던 윤썰매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P점과 Q점, R점을 통과하고 있는데 각각 구간, PQ 구간과 QR 구간에서 평균 속력은 10m/s랑 15m/s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일단은 P에서 Q까지 평균 속력이 10m/s라 했으니까 30m 구간이면 3초 걸렸을 거다 이거지. 자, 그럼 또 우리가 평균 속도라는 거는 가상의 속도가 아니라 P점을 지나고 Q점까지 3초면 그 시간의 절반이 1.5초 뒤의 모습이 PQ 구간에서 평균 속도 10m/s를 찍는 모습이다 이거죠. 그리고 1.5초가 지나면 Q점을 지나가게 될 거고 다시 Q와 R 사이에서 평균 속도가 15m/s인데 30m면 총 시간이 2초 걸렸을 거고 그러면 2초의 중앙인 Q를 지나고 1초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썰매의 모습이 평균 속력 15m/s를 찍고 있는 모양이다 알지? 자, 그러면 10m/s에서 15m/s 찍었으니까 얘는 요게 1.5초랑 1초 두 구간 그래서 총 2.5초 만에 10m/s에서 15m/s 찍었네. 그러면 가속도는 2.5초 만에 속도 변화량이 5m/s 증가했으니까 가속도는 2m/s 제곱이다 알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출발선에서 P점까지의 거리 x. 자, 그러면 P점에서의 속력을 구해보면 P점에서의 속력은 요 10m/s라는 첫 번째 구간 평균 속력의 1.5초 전의 모습이다 맞지? 속도가 2니까 1.5초면 3m/s 증가하는 시간이네. 그러면 P점에서 지날 때 속력은 3m/s 증가하기 전의 모습이니까 7m/s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썰매가 처음에는 정지, 나중에는 7m/s 되는 게 이 구간의 길이 x다 이거지. 그러면 2ax가 속도 제곱 변화량 0에서 7이니까 49. 그래서 x는 4분의 49m.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도착선에 도착했을 때 순간 속력은 도착선은 총 100m 가속도네. 그럼 한 번 더 하면 되겠네. 2as 400이네. 요게 속도 제곱 변화량인데 처음에 정지에서 출발했으니까 속도 제곱 변화량 자체가 얘 속도 제곱. 그러면 총 400이라는 속도 제곱이니까 도착선 도착했을 때 얘의 속력은 20m/s다. 그래서 답은 D가 있으니까 3번.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V제로 속력으로 올라가는 물체가 출발점에서 도착점 정지할 때까지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에서 B까지 또는 B에서 C까지 이동하는 동안 각각의 평균 속력은 12m/s와 6m/s다 했어요. 자, 시간이 다른 두 구간이긴 한데 우리가 푸는 방식이 거의 비슷하다 했어. 자, A, B 구간은 24m짜리 구간인데 평균 속력이 12m/s라 했으니까 A에서 B까지 가는데 2초 걸릴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가는데 똑같이 24m인데 평균 속력이 6이니까 4초 걸릴 거다 알겠죠? 자, 구간은 이렇게 됐고,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도중에 평균 속도를 찍는다 맞지? 자, 그러면 평균 속도를 찍을 건데 이 평균 속도가 12m/s라고 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시간의 정중앙, 즉 A에서 1초 지났을 때 평균 속도 찍고 다시 1초 지나면 B점을 지나게 될 거다 이거죠. 자, 두 번째 구간도 BC 구간도 총 4초니까 평균 속도를 찍기까지 시간의 중앙 2초. 그 다음에 2초가 더 지나면 C점까지 가겠네요. 그러면 이 시간의 중앙일 때 찍는 평균 속도가 이 구간에서는 6m/s라 했어요. 자, 그러면 각 구간에서 평균 속도의 시간의 차이는 첫 번째 구간의 절반인 1초와 두 번째 구간의 절반인 2초. 그래서 총 3초. 3초 만에 속도가 이렇게 변했다 이거죠. 그래서 12에서 6 찍었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6. 3초 만에 그렇게 됐으니까 요 빗면은 가속도가 마이너스 2m/s 제곱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기니디 보면 기억 맞고, 그래서 니어는 20m/s 초기 속도다. 자, 전체가 100m라 했어. 그러면 가속도 마이너스 2로 100m만큼 가속되었을 때 속도 제곱의 변화량은 V0 제곱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자, V0에서 0이 되는 운동이니까 속도 제곱의 변화량은 총 V0 제곱 감소했다. 요게 EAS. A를 플러스 넣은 이유는 요게 이제 속도 제곱 차이를 그냥 양수로 잡았다 맞지? 그래서 A도 플러스로 넣었어요. 그래서 400이니까 V0가 20m/s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C점에서 도착점까지의 거리 X는 얼마인가? 그러면 C점에서 속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C점에서의 속도는 기준을 가장 가까운 그래도 BC 구간의 평균 속도 기준 잡아볼게. BC 구간의 평균 속도가 크기가 6m/s인데 여기서 2초 더 가속돼서 지나간 게 C점이다 맞지? 그러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2라 했으니까 2초 뒤에 C점을 지나갈 때는 속도가 2m/s가 되겠네. 그러면 2m/s에서 정지하면서 여기서 걸린 시간도 가속도가 마이너스 2니까 1초 걸리겠네요. 그러면 평균 속도 1m/s로 1초 이동하는 구간이니까 x는 1m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림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이고 기준선 지날 때가 0초고 1초 간격으로 1초 2초가 지금 스킵돼 있네. 그 다음에 3초에서 4초까지 모습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각 구간에서 평균 속도 찾아봅시다. 첫 번째 1초 동안 20m 갔으니까 평균 속도는 20m/s. 그 다음에 3초에서 4초까지 1초 동안 50m 갔으니까 평균 속도는 50m/s. 그러면 이 첫 번째 구간과 세 번째 구간 3초에서 0초에서 1초까지랑 3초에서 4초까지 평균 속도가 총 30 증가했는데 이 평균 속도 사이에 걸린 시간이 얘는 0.5초일 때 찍었겠지. 그리고 얘는 3.5초일 때 찍었을 거고. 그럼 걸린 시간이 총 3초. 3초 만에 속도가 30배 됐으니까 가속도는 10m/s 제곱이다. 그렇죠? 오케이, 기억은 그래서 틀렸고. 니은 기준선 통과할 때 기준선은 20m/s에 0.5초 전이지. 0.5초 전이니까 5m/s 증가하기 전이니까 얘는 15m/s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 1초에서 3초까지 이동 거리는 자 1초에서 3초까지 평균 속도로 구할 건데 1초에서 3초까지 평균 속도는 2초일 때쯤 찍는 거다 이거지. 근데 그 2초가 20m/s가 0.5초일 때 30m/s가 3.5초일 때니까 얘들의 시간의 정중앙도 2초일 때네. 그러면 요 20과 50으로 평균 찍으면
35m/s로 속도가 되고, 이 35m/s로 1초에서 3초까지 2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총 이동 거리는 70m 이동하겠네. 그러면 이것도 맞고 답은 니은 디귿 5번. 자, 표에서 보니까 각각의 자동차 A, B의 시각에 따른 위치를 나타냈네요. 자, A는 0초일 때 0이라는 위치에 있었고, 자, 1초, 2초, 3초, 1초 지남에 따라서 A의 위치는 3m씩 오른쪽으로 변하고 있네요. 그러면 A는 등속도 운동이다, 이거죠. 그리고 A의 속도는 플러스 3m/s로 등속도 운동한다, 이거죠. 자, B의 모습을 보니까 B의 초기 위치가 12m예요. 자, 그 다음에 2초일 때 위치가 4m고, 그 다음 2초일 때 위치가 0m예요. 자, 그러면 이 2초 간격으로 B 자동차가 얼마만큼 왼쪽으로 오고 있냐? 얘는 8m, 그 다음에 4m. 자, 같은 2초인데 오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B는 느려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 B가 왼쪽으로 온다 했으니까 B의 가속도의 방향은 오른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요 구간 지금은 X1, X2를 쓰고 있으니까 그거 제외하고 지금 잘 나와 있는 정보를 확인하면 0에서 2초까지, 2에서 4초까지 두 구간으로 보면 되겠다, 이거지. 자, B는 0에서 2초까지 8m를 이동했네. 그러면 2초 동안 8m 이동했으니까 평균 속도가 4m/s인 크기가, 평균 속도의 크기가 4m/s인 구간이다, 이거지. 자, 근데 평균 속도라는 속도는 시간의 정중앙일 때 찍는 속도니까 0초와 2초의 시간의 정중앙은 1초다, 이거죠. 그러면 1초일 때 얘의 속도가 4m/s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구나. 마찬가지로 2초에서 4초까지 구간으로 잡으면 4m 이동하니까 2초 만에 4m 이동하면 평균 속도의 크기는 2m/s. 그래서 x2는 2m, 3초일 때 이 물체의 순간 속도는 2m/s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x1 위치와 x2 위치로 이동을 하는 게 총 2초예요. 자, 지금 위치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선이 여기면 1초일 때 B의 위치는 x1이라는 위치에 있었다면 2초일 때 B의 위치는 x2인 위치까지 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기억에서 보면 x1과 x2의 차이는 뭐냐? 2초일 때, 1초일 때 얘의 위치와 3초일 때 얘의 위치의 차이니까 1초부터 3초까지 얘가 얼마나 왼쪽으로 오고 있냐 나타내는 거네. 그러면 1초일 때 속도가 4m/s, 2초일 때 속도가 2m/s니까 평균 속도인 3m/s는 요 시간의 정중앙인 2초일 때 찍었을 거고, 이 3m/s로 2초 동안 꾸준히 오는 구간이 요 1초에서 3초 구간이다, 맞지? 그러면 총 이동 거리는 6m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0초일 때 B의 속력은 물었어. 그러면 지금 각각의 1초, 2초, 3초일 때 속도를 다 구해놨다, 맞지? 그러면 1초마다 속도가 1씩 감소하는 모습이네. 그러면 0초일 때의 속도는 5m/s, 4초일 때의 속도는 1m/s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0초일 때 B의 속력을 물었으니까 5m/s 맞죠? 그 다음 디귿 2초일 때 A와 B의 속력은 같다. A는 3m/s라 했으니까 B도 2초일 때 딱 3m/s 찍네요. 그럼 같다, 맞죠? 답은 기니 D. 그래서 수평면에서 직선 운동하는 물체를 나타낸 것이고, C점까지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하고, 그 다음에 C점 이후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면 C점까지는 등가속도 운동, 그 다음에 C점 이후에는 등속도 운동 하겠네요. 자, 각 구간을 보면 길이 S를 t0초, 그 다음에 0.6t0초. 구간의 길이랑 그 구간을 지나가는데 걸린 시간을 이렇게 줬네. 그러면 요 정보에서는 평균 속도를 우리가 쓰기가 좀 유효하겠다, 맞지? 자, AB 구간은 그래서 전체 시간 t0초 대 S를 가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BC 구간은 0.6t0 초 전체 시간 동안 S를 가네. 일단 속도가 빨라진다, 맞지? 속도가 빨라지니까 얘는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상황이고, 그래프를 그려봐도, 자, 초기에 이제 속도가 있었는 것 같은데 A점을 지날 때 여기서 T0초랑 VT 그래프야. 그 다음에 0.6T0초 이렇게 잘랐을 때 넓이가 똑같은 S다,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구간의 길이랑 구간의 걸린 시간으로 우리가 평균 속도를 매겨준다는 거는 이런 상황이다, 맞죠? 평균 속도, 각 구간의 평균 속도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란 거는 결국 각 구간에서 시간의 중앙에서 찍는 속도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 평균 속도와 평균 속도 사이에 걸린 시간도 전체 구간의 절반씩이니까 T0랑 0.6T0의 절반씩이면 총 0.8T0. 그럼 0.8T0만에 평균 속도가 요만큼 증가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T0분의 S에서 0.6T0분의 S는 3T0분의 OS. 그러면 그 둘의 차이 델타 V는 3T0분의 ES 되겠네요. 요만큼의 속도 증가가 0.8T0니까 5분의 4T0 만에 일어났다. 그러면 요 가속 구간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5분의 4T0 걸린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 3T0분의 E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누어서 정리해주면 요거는 6T0 제곱분의 OS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가속도고. 그 다음에 2번 B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 B점을 지날 때 속력 묻네요. 그러면 B점을 지날 때 속력은 요 구간 AB 구간 평균 속도 찍을 때는 한번 보지 뭐. AB 구간의 평균 속도는 T0분의 S고 요때부터 시간이 딱 절반 시간 지났겠네. 그러면 2분의 T0 지난 후네요. 가속도는 우리가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그러면 VB B점을 지날 때 속도는 평균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T0분의 S라는 AB 구간의 평균 속도에서 얼마만큼 시간이 지난 상황이냐 2분의 T0초 지난 상황이다. 가속도 얼마로? 6T0분의 6T0 제곱분의 OS다. 그치? 그래서 계산해주면 12분의 5 더 증가해서 12분의 17T0분의 S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B를 지날 때 속력이고. 자, 그러면 기억은 걸린 시간이 얼마니 물었어요. 자, ES CD 구간은 그냥 등 속도다, 맞지? 그러면 C점을 지날 때 속도를 구한 다음에 ES를 나눠주면 되겠네. C점을 지날 때 속도는 B점, 또 B점 기준에서 가지 뭐. B점을 지날 때보다 0.6T0 지난 후다, 맞지? 그러면 C점에서의 속도는 12T0분의 17S, B점의 속도에서 플러스 5분의 3T0 지났는데 가속도 6T0 제곱분의 5S로. 그러면 2분의 1 더 붙으면 되니까 12분의 6, 그래서 12분의 23 T0분의 S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속도로 ES 가면 되니까 총 시간은 지금 CD 구간에서 걸린 총 시간은 12 T0분의 23S 분의 전체 거리 ES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23 분의 24 T0 요만큼 걸리겠네요. 오케이.